네, 여기서 속성 3개를 추가를 했고요. DPP 부서 대입이요. 이제 속성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걸로 이제 그전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예제를 진행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JPA에서는 모델을 좀 다뤄야 되는데 모델에서 여러 가지 오노테이션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오노테이션이 뭐가 있죠? 세터 벡터가 있죠? 세터 벡터를 하나 붙여서 그러면 GPT에 대해서 세터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생성자도 아무것도 없는 no argue 컨스트럭터를 붙이도록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을 위해서 알려드리죠. 이거는 이제 세터 함수 자동 생성하는 어노테이션이며 이거는 벡터 함수 어노테이션이요. 이 전부 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세터 벡터가 함수가 좀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어노테이션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no argue 컨스트럭터죠. 이거는 아규먼트가 no argue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컨스트럭터를 생성자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라는 어노테이션이고 말 그대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만드는 어노테이션. no argue 아규먼트가 매개 변수입니다. 영어로 no argue 컨스트럭터를 생성자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해봤죠. 모델에서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나오겠네요. 새로운 걸 이제 넣어볼게요. 위쪽에다 더 넣을게요. 얘는 밑에 놓고 제일 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JPA에서 제공하는 생성자입니다. 어노테이션이 뭐냐면 NTT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여기 빨간 줄 뜨시면 Alt 엔터 한번 눌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퍼시스턴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퍼시스턴트 이걸로 퍼시스턴트 이걸로 두개 중에 퍼시스턴트로 자바 S 퍼시스턴트 이걸로 선택해주세요. 하이버네트 말고 퍼시스턴트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두개 뜨면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 뭐냐면 저희가 JPA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JPA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요. JPA 성격이 뭐죠?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데스크랩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모델, 항상 모델을 보고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테이블을 만들 때 모델을 참조해서 테이블 생성을 DB 테이블 생성을 해주는 어노테이션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걸 붙이면 테이블을 생성하든 안 생성하든 생성을 그러면서 JPA와 테이블도 만들어주지만 테이블뿐만 아니라 JPA에서 관리도 하는 JPA에서 테이블 자동 생성 기능을 막더라도 나는 필요 없어 해가지고 속성을 막더라도 JPA에서 이 모델을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B 테이블 생성을 자동 생성을 이름을 커전 JPA를 쓰시려면 이걸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JPA에서 모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JPA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이게 있죠? 이거를 무조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이블이라는 또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Alt 엔터 하셔서 똑같이 Alt 가셔서 자바X 퍼시스턴트로 하시고요. 자바X 퍼시스턴트 똑같이 하시고 Alt 엔터 가셔서 퍼시스턴트 하시고 똑같이 여기 퍼시스턴트 나왔죠? 예. 하이번에 하시지 마시고 퍼시스턴트 선택해주세요. 두 개 뜨니까 제일 위에 거 엔터 T 페이로 하시고요. 얘는 뭐냐면 이 안에다가 발로를 넣고요. 해가지고 속성, 네임이라는 속성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얘는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이거는 페이지명 그래서 DB에 생성된 페이지명을 직접 지정하는 언어 지정 안 하면 JPA가 그냥 마구 만들어버려요. 아시겠죠? 알아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십니다. 아시겠죠? 요 이름으로 TV 언더바 DP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또 두 개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뭐냐면 다이나믹 인설트입니다. 다이나믹 인설트는 뭐냐면 SQL문 만드실 때 값이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컬럼은 있는데 값이 안 들어오는 애들은 뭐가 어떤 값이 들어오냐면 널 값이 들어옵니다. 널 값이 날라왔죠. 그래서 널 값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SQL문 작성 시 컬럼 제외를 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널 값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SQL문 작성 시 컬럼 제외를 하는 어노테이션인데 말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하겠습니다. 인설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nsert into TV라고 해서 DNO와 DNA 하고 그 다음에 LOC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value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넣겠죠. 10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날라온다고 봅시다. 인설트문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봅시다. 이 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볼게요. JPA가 딱 보고 이 널이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싹 빼버리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기입니다. 됐죠? 네, 그거를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 다이나믹 인서트. 마찬가지로 널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해주는 업데이트 때 자동으로, 이건 인설트 때 자동으로 빼주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인설트고, 쌍으로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 때도 빼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업데이트 바로 밑에 있죠? 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업데이트 시 널인 값은 자동으로 컬럼을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붙여주시면 편합니다. 아시죠? 널 들어오면 신경 쓰이면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내려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어노테이션이 생겼네요. 여기다가 네, 여기 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엔티티가 있네요.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 4개가 그다음에 요거 제가 드리면요. 요거 말고도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모델에 JP에서 관리하고 또는 저희들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NTT는 꼭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했죠. 네, 이거는 뭐 이름 붙여 이름 점 점이고 이거는 같은 간단하게 됐죠. 됐죠. 됐고요. 그래서 요 세 개 그죠? 센터, 벡터, 노 이거는 이제 그전에 많이 해보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그전에 많이 해보고 됐지요? 그래서 지금 빨간 줄 뜨고 있죠? 빨간 줄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엔티티를 딱 붙이자마자 무조건 이 테이블들은 테이블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본 키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본 키. 그죠? 얘가 테이블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JP에서 이 모델을 보고 DNO, DNAME, LOC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만들어주면 기본 키를 무조건 지정을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지정을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엔티티를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무조건 기본 키 하나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부서 번호를 기본 키로 쓰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얘를 이제 기본 키로 쓸 겁니다. 그죠? 기본 키로. 그래서 지금 기본 키를 빨리 지정해라. 해서 빨간 줄이 쓰는 거예요. 기본 키 없다. 이러면서 빨간 줄이 쓰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 기본 키 어노테이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 어노테이션은 ID입니다. ID 어노테이션이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얘가 기본 키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속성 위에다가 이거 붙이면 그 속성이 기본 키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기본 키를 지정하는 거는 그래서 엔티티가 붙은 모델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정 해야 그렇죠? 그래서 ID 모노테이션 하나 있어야 돼요. 이 기본 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자바 객체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누가 만들어준다고? JPA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줄 때 기본 키를 뭘로 만들지를 JPA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는 무조건 지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테이블로 만들 때 기본 키가 뭔지 아시죠? 요거는 PK라고 해요. PK, 그죠? 프라이머리 키. 됐지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요거 부서 번호를 뭐를 쓸 거냐면 시퀀스를 쓸 거거든요. 시퀀스를 쓸 건데 일단 기니까 짧은 것부터 먼저 하죠. 밑에 먼저 하고 시퀀스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부서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도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JPA에서 이 자바 모델을 보고 똑같이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지가 멋대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디폴트 그냥 멋대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요 이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지정을 개발자가 요 컬럼 있잖아요. 요 속성을 만들 때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JPA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컬럼이라는 제이션이 있습니다. 컬럼을 만드실 때 이 정도는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컬럼 데피니션이 있는데 이것도 인텔리제이에서 접속어만 몇 개 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CO 이렇게 나오죠? 컬럼 데피니션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아는 ET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 배우신 자료형 아시죠? 자료형 뭐 문자에는 뭐지요? 부서명은 문자니까 스트링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뭐를 써야 되나요? 대문자로 마차를 쓰세요. 마차2 몇 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지정 안 하면 JPA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설정 정보를 그냥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보통 DB 탭을 만들 때 마음대로 만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JPA 기능을 잘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잘 안 쓰고 제가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SQL문 있잖아요. SQL문에서 요 스크립트 돌리잖아요. 그죠? 요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JPA 기능을 꺼놓는데 일단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요거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요걸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지가 알아서 만든다. 자기가 알아서 만든다. JPA가 알아서 만드는데 알아서 만들면 약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형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이름 있죠? 테이블 이름도 요걸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하면 알아서 만든다. 지가 알아서 만들어 버립니다. 요 이름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접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서 위치도 마차잖아요. 그죠? 문자해야 되니까 마차 두고 그리고 2호 이렇게 자료 크기도 적당하게 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붙여드리죠. 그래서 이게 컬럼 데피니션에 이게 자료형 너무 크기죠. 이렇게 지정하시면 DB에 정의를 개발자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만들어라. 시향. 그래서 주로 이제 테이블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보통 만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JPA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건 별로 탁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싶냐면 제가 SQL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서버 가동할 때마다 요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확한 이름으로 이렇게 난을 걸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요게 표준이 되고 JPA 기능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지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PA에서는 무슨 기능만 쓰시면 되냐면 테이블을 자동 만들어주는 기능보다는 Select, Insert, CRUD에 해당되는 거 있죠? CRUD에 해당되는 SQL문 있죠? 그 기능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기능. 테이블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는 프로젝트 할 때 이걸로 하도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로 테이블은 이렇게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되 JPA는 이렇게 기능이 있더라도 꺼두고 Select, Insert, Update, Delete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그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죠. 쓰고 싶겠지만 별로 제가 보니까 기능이 별로예요. 지가 만들어주는데 엉망으로
똥방 튼창으로 만들어야겠죠. 오히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컬럼은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기본 키는 이렇게 하나 무조건 ID 다셔야 됩니다. 다셔야 되고, 그 다음 시퀀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시퀀스도 어노테이션으로 만드시면 돼요. 지금 보통 시퀀스를 기본 키 대용으로 시퀀스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부서 번호에다가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할 때 자동으로 증가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밸류 GE 하시면 여기 밑에 요거 있죠? GE 하시면 여기 밑에 제너레이터 밸류 있죠? 여기 이제 시퀀스를 만드는 어노테이션이 JPA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 제너레이터 밸류 이렇게 하시고요. 발로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JPA는 모든 DB를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JPA에서 지원하는 DB는 뭐가 있냐면 오라클도 있고요. 오라클도 있고 그 다음에 MySQL도 있고요. MySQL도 있고 물론 마리아DB도 있고 MS SQL도 있고 다 됩니다. 모든 DB가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JP의 장점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JP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 모든 DB를 지원함으로 DB가 변경되면 소스 자바 소스 규정이 최소화 이것도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DB를 지원하기 때문에 SQL문을 지가 만들어준다고 해요. 내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DB가 변경되면 자바 소스 수정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바티스는 뭐 많이 고쳐야 되죠. 그래서 SQL문이 오라클 다르고요, MySQL 다르고요, MS SQL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고쳐도 있어요. DB 바뀌고 엄청나게 큰 DB. 하지만 JPA에서는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의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그래서 엑스프레스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스트러지 전략 어떤 전략?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시퀀스를 쓰고요. MySQL에서는 인크리먼트를 씁니다. 틀리죠? 그래서 시퀀스와 인크리먼트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전략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 저희는 오라클을 쓰니까 제너레이트 타입 밑에 보시면 이 아이덴티티는 MySQL에서 쓰는 시퀀스고요. 그 밑에 있는 시퀀스는 오라클에서 쓰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타입의 시퀀스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라클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타입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정보를 보고 시퀀스 SQL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시퀀스 SQL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직접 만들 제너레이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SQ 제너레이터를 만들고요. 이름은 뭐 일단은 뭐 이걸로 하시되 다른 걸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SQDPT 제너레이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밑에 여기 뭐냐면 여기 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면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는요.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를 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이게 오라클 시퀀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번호 같은 경우에 시퀀스를 걸어서 자동 증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그전 얘기에서는 자바로 짰잖아요. 자바로 이제 안 짜고 시퀀스를 이용하는 거죠. 인서트 할 때 자동 부서번호 증가를 시퀀스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하실 때도 시퀀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됐죠? 시퀀스는 또 중복이 없으니까요. 기본 키로 정의를 하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기본 키이자 자동 증가를 부서번호를 말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로 끝이 아닙니다. 요걸로 끝이 아니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제너레이트를 구체적으로 여기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요걸 어디에 알려주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죠?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대로 복사할게요. 일단 복사를 해놓으세요. 복사. 요 이름 복사를 해놓고 복사해놓고 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지정은 요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밑에다가 하나 달려주세요. 테이블 밑에다가 본격적인 시퀀스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임은 금방 복사한 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얘를 넣어주시면 되고 시퀀스 네임은 요거는 이제 DB에서 생성된 시퀀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SQL 요걸로 만들고요. 초기 값은 1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로케이션 사이즈도 초기 값은 1로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하시면 시퀀스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저희는 데이터 쪽 SQL에 있는 요 시퀀스를 쓸 거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시퀀스를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모델의 덮치 어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시작하면 좀 어노테이션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자국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랑 서비스 챕터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했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들어오면 이것저것 많아집니다. 그 전에 익히신 거는 참고하시고 새로 나오시는 어노테이션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컬럼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일단 보내드리고 소스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모델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보내드리고 자동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거죠. 모델의 APT 자바.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잠깐 꺼졌다가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정의가 됐습니다. 모델에 대한 정의를 다 했고 시퀀스 만들었고 컬럼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주지만 저는 이 스크립트를 돌려서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코딩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죠. 이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만들 때 추가 정보를 주셔가지고 엉망으로 안 만들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만 위로 좀 뽑아서 위로 요약본에다 좀 올릴게요. 간단하게.
너무 많이 나오죠. 요거는 예, 기본키죠. 기본키, 인정, 언어 스테이션이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래스 위에 가는 언어 스테이션.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정리를 또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속성 위에 다른 언어 스테이션. 좀 구분할게요. 이런 거 하나 주세요. 네. 아이디는 속성 위에 다른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있었고 컬럼 어노테이션 컬럼도 있었죠? 밑에 보시면 어노테이션 컬럼 요거는 이제 속성이 다른 거죠? 어노테이션 컬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컬럼 그 다음에 시퀀스 남았는데 시퀀스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둘이 다 쓰죠. 그래서 시퀀스 제너레이터 여기 있네요. 네, 컬럼에 지정하는 거죠. 제너레이터 이렇게 지정되는 거고 같이 이렇게 요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 테이블 위에다가 똑같이 요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구체적인 시퀀스 구조 지정 무슨 초기값, 그 다음에 크기 뭐 이런 거 지정하기가 힘든 시퀀스 이런 거 지정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 초기값 이거는 미리 생성인데 이거는 이거는 JP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있는 거 요약도 보내볼게요. 전체 다시 보내줄까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JPA 기능은 이렇게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지만 생성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엉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스크립트 돌리고요. 테이블 정의나 시퀀스는 이걸로 만드시면 되고 JPA 기능은 나중에 셀렉트나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 자동 생성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 하나 만들었고요. 모델 엄청 길죠? 그전에 간단했는데 JPA가 들어오면서 복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DAO로 만들었는데 JPA에서는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까지 오늘 하죠. 시간을 좀 간단합니다. 레파지토리.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 폴더 있죠? 레파지토리 폴더 보이시죠? 레파지토리 폴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하시고 자바 클래스 하셔가지고 이름을 DEPT 레포지토리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클래스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클래스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JPA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함수는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들어볼게요. 만들었고요. 인터페이스 만들면 이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바가 틀리죠? 만들었고요. 네,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다시냐면 얘가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JPA에서는 DAO로 쓰는 게 아니라 레파지토리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레파지토리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이거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서비스 만들 때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였고 컨트롤러 만들 때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레파지토리 만들 때 레파지토리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DB 접속용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JPA에서 쓰는 거고요. 마이마켓에서 쓰는 거고요. 됐죠? 이거는 여기에 디스크립션에 JPA에서 CRUD를 위한 인터페이스 VS 마이마켓의 DAO와 비슷합니다. DAO와 비슷합니다. 됐죠? CRUD의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업데이트 아시죠? 이제 CRUD 보이세요? 아시겠죠? CRUD를 위한 인터페이스. 그래서 참고로 시간 거의 다 돼가죠? 네. 참고로 나중에 여기서 이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하셔야 되는데 extend JPA 레파지토리 하면 요 부모 JPA 레파지토리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제너릭으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 ID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키 뭐냐면 ID 기본 키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거는 기본 키, 앞에 거는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PA 레파지토리 하시고 제너릭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앞에 거는 객체, 저희 모델 하나 만들었죠? 뭐 만들었죠? 모델 객체, 이 부서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고 부서 객체의 기본 키의 자료형이 뭔가요?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기본 키의 자료형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객체 형태로 넣어주세요. 자료형이 정수라서 인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객체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인트의 객체형은 인티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려고 객체를 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겠네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뭐냐면 모델명, 모델 객체명. 그 모델 객체 무조건 엔트티로 지정을 하면 ID로 해서 기본 키를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본 키의 자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적어드릴 거냐면 ID 어노테이션의 자료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ID의 자료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D가 붙은 속성, 구체적으로 넣어주시죠. ID가 붙은 속성의 자료, 이거입니다. 그래서 점수죠. 그리고 위의 객체를 참고 받아야 JPA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모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받으면 끝입니다. 이걸로 리파지터기 끝이에요. 이걸로 완성입니다. 완성. 간단하죠? JPA가 보기보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만 참고받으면 얘가 갖고 있는 함수도 그냥 다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셀렉트든 인설트든 다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끝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레파지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레파지 소리 기능을 이어가는 어노테이션이고요. 객체에 이건 어디서 쓴다고 했죠? JP에서 사용합니다. 딴 데 사용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파지터를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레포지토리 여기 있죠? 이거는 간단하죠? 모델을 좀 찍었는데 레포지토리를 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JP의 CRUD 함수들을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